최근 조사에서 전남 지역 치매 유병률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아시안 치매연구재단을 맡고 있는 김성진 이사장과 노인 치매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인 통계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치매 현황 또 지역별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현재 약 96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의 10%가 약간 넘습니다. 이게 10명 중에 한 분은 치매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인해서 한 해에 약 10,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치매 유병률이 12%가 넘어갑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인터뷰 전에 제가 한번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전남 지역의 노인 인구가 2021년 말 기준으로 24.3%나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네, 이제 맞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치매 유병률이 높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 유병률은 높아지는데요. 80세가 되면 약 30%입니다. 85세가 되면 40% 가까이 되고 90세가 넘어가면은 두 분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의 약 18.5%인데요. 전남은 현재 오늘 수준으로 보면 25.7%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노인이 많으면 그만큼 통계적으로 치매 유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남에서는 이미 그 초고령 사회가 이제 도래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가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을 텐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제 치매 환자와 고령화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면은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8.4% 정도가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2050년에는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는 OECD 평균의 약 1.7배 정도 되는데요.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204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37%를 넘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고령화율에 따라서 치매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은 현재 약 90만 명이 약간 넘는 치매 환자가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유병률도 2022년 작년 말 10%가 약간 넘는데 2050년이 되면은 16% 가까이로 급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가 내가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환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인당 치매 관리 비용을 약 직접 치료비, 요양비, 간접비 다 포함해가지고 연간 1인당 한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100만 명이 약간 안 되는 치매 환자 인구를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보면은 국가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약 20조 원이 되고요. GDP의 약 1.1%. 이 현재 수준 1.1%가 2050년이 되면은 3.8%인 10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비가 현재 예산의 약 10%, GDP의 2.6%인 것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치매가 사회적 부담을 얼마만큼 져줄지 이 통계 수치를 전망 수치를 보면 명확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돌봄 비용이나 그 어려움은 실제 어떻습니까? 치매는 발병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5년에서 10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려면은 한 달에 비용만 해도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자식들이 이것을 분담하는 과정에서는 질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비용 부담뿐만 아니고 돌봄
노력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결국에는 가족 간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 해체까지 이어집니다. 네. 결국 이제 개인과 그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 최근 정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보면은 치매 돌봄을 국정 과제로 선택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면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예산 배정된 게 1,898억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8.6%나 삭감된 수치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치매 가족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10% 가까이 줄어서 치매 환자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병이 예방을 강조하는데요. 치매도 예방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치매는 이제 아직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이 되면은 정상 단계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발견이 되면은 약물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치매 발병 시기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중증화 진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능력을 매년 검사해가지고 인지 능력이 해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최선의 치매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했는데요. 이후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했는데 가장 큰 성과는 저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료로 치매 검진도 해주고 있고 또 치매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치매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돌봄 기관이나 병원들과 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조금 그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예산이 예, 축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나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매 관련된 국가 책임제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예산을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대서비스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큰 것은 현재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와 돌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방과 조기 예측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줄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예방과 조기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삭감될 우려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치매와 관련된 정책 패러다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예방과 예측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데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예, 전남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시설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을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부문이 보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특히 목포, 순천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치매 환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치매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다른 나라의 뭐 대응책은 뭐 어떤 뭐 좀 그 뭐 선례로 이렇게 조금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제 OECD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종합 정보망을 구축해서 치매 환자 진료 기록을 전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겨 다니더라도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 옮기면은 검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 영국에서는 모든 치매 환자에게 치매 케어 매니저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료적 처방뿐만이 아니고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송 들으면서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조금 참고할 만한 그 말씀이 있다면요? 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이 되면은 많은 비용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면은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가지고 매년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조기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들이 노력을 하면은 치매는 피해갈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도 이제 함께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리석다라는 의미의 치매라는 이름도 부정적인 편견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나이를 다 먹어가지 않습니까? 또 누구나 늙어갑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일자리는 없고 병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공동체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주변을 보면은 자원봉사단체나 덜봄 커뮤니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와 연대를 하면은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완해서 보다 더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일이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치매뿐 아니라 노년층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노인 빈곤율은 그 나라 복지 현주소를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후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진국을 만들어준 그 헌신한 주역들이 그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이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로 규정해서 예산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반발과 사회적 비판이 있어 불과 이제 줄인다고 이야기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아무튼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약 30만 원 안 되는 돈을 받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손자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막걸리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질이 낮다는 그런 시장 만능주의 시각을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웃음이 가득한 그런 주머니를 드려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는 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안치매연구재단 김성진 이사장이었습니다.